2주의 영화는 헤어질 결심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작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극장가에 도착을 했고 헤어질 결심의 줄거리를 읽어드리면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이 나타납니다. 담당 형사 혜주는 사망자의 아내 설애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남편의 죽음 앞에서 특별한 동요를 보이지 않는 설애와 이제 그 모습을 본 경찰은 보통의 유가족과는 다른 설애를 용의선상에 올리게 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딱 그랬습니다. 네, 그 브로커 때로 느꼈거든요. 그 CJ의 그 시작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저 오프닝을 좀 너무 주의 깊게 안 봐가지고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 음이 있어요. CJ 엔터테인먼트 특유의 음이 있는데 막 따라라라라라 하면서 그 폭죽 터지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바뀌었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저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CJ에서 좋은 영화를 2개나 연속으로. 그렇죠. 브로커하고 헤어질 결심. 그래서 이번 헤어질 결심은 물론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상적인 요소보다는 워낙 영화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워낙 정말 알찬 얘기를 많이 꺼내볼 만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가 깊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저는 처음 딱 보고 나왔을 때는 되게 묘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네네. 영화를 전부 다 제가 소화하기에는 조금 더 이걸 곱씹어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집에 와서 이제 영화과 친구들이랑 전화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눴는데요. 그 친구는 좀 촬영이나 편집이나 아니면 조명 이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여가지고 뭐 영화에서 어떤 렌즈를 썼는지 미장센이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평론가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럼요. 예. 특히 이동진 그 선생님의 파이아키아 그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네. 영화를 조금 더 감상하고 향유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영화 이후에 끝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영상이나 뭔가 시네21 같은 잡지를 찾아보면서 좀 인터뷰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도 뭐 감독님 인터뷰나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영상 찾아보면서 점수를 올렸어요. 처음보다 올려주셨군요. 네, 처음 딱 보고 나왔을 때 그 감흥은 이거는 아직 복잡하다. 네, 그렇거든. 맞아요. 뭔가 복합적인 게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하면서 찾아보다가 지금 좀 이 시점에는 그래도 이 영화는 저한테 오래 기억될 영화다 이렇게 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게스트분도 뭐 아시겠지만 영일이들이 약간 좀 쌈마의 버전이요. 네네네네. 약간 좀 고급진 그런 평론의 내용은 그 이동진 선생님하고 또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는 좀 쌈마이적으로 이번에 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영화의 딱 그 초반부로 딱 봤을 때는 어쨌든 기도수라는 인물의 이제 변사 사건이 나타나고 그 수완과 혜준 그러니까 경찰서 그 뭐라고 할까요? 짝꿍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두 콤비가 이제 줄을 타고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워낙 또 그 특유의 그 미장센 박찬욱 감독 맞아요. 샷이 굉장히 다양하게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카메라를 180도로 돌리는 샷도 있었고요. 그냥 거꾸로 매다는 진짜 그런 느낌의 샷도 있었고 어쨌든 뭔가 확실히 다채롭다. 전반적으로 뭔가 물 흐르는 것도 맞는데 굉장히 카메라를 다각도로 두면서 많은 시점을 열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감독님 인터뷰 보니까 아까 이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처음이라 좀 말이 안 나오시죠? 네. 이 팟캐스트가 쉬운 게 아니야. 약간 멈췄어요. 저 고장난 것처럼 팟캐스트가 쉬운 게 됐는데. 아니에요 이게. 네네. 아무튼 그 장면에서 그냥 둘이 가만히 서 있는데도 그 첫 장면 있죠? 네네네. 그냥 왜 저렇게 샷을 찍었을까 이러면서 처음엔 고민을 하면서 봤어요. 저도 하나하나 장면을 보면서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소품은 왜 이렇게 썼을까? 근데 그러면서 보다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샷이 진짜 많고 감독님 그 특유의 뭔가 장치를 쓰는 게 진짜 많다 보니까 그 뒤로는 그냥 놓고 나서 그냥 봤는데요.
인터뷰 보니까 감독님이 뭔가 잔인하거나 충격적인 샷을 쓰려면 의미랑 가치가 있어야 된다. 샷 하나하나에 진짜 세공하고 엄청 정밀하게 쓰시는 것 같았어요. 네네네.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초반부에 그 개미가 눈동자에 그 막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모습은 진짜 히치콕이야. 맞아요. 완전 최근에 본 실종도 뭔가 스릴러처럼 보이지만 이 영화가 진짜 뭐 인서트며 중간중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진짜 스릴러에 가깝다. 로맨스지만 맞아요. 특유의 색이 또 너무나도 잘 스며든 영화가 헤어질 결심이었고. 그리고 진짜 저도 그 눈을 개미가 갉아먹는 그 설정이 이 피해자의 눈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개미가. 이게 그 목격자이자 유일한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이가 그 기도수라는 인물인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의미도 또 궁금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봤는데 이게 되게 앞으로의 그 서사에 대해서 이 사건이 진입하기 올바르지 못할 거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해주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아 눈동자를 가리는 건가요? 이렇게 갉아먹는 듯한 느낌이었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 사람의 뭔가 그 순수성이 되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 저는 그 장면을 계속 보여줄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은유다. 이건 메타포다. 그래서 혜준이 안약을 넣는 걸까? 또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뿌여니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혜준이 중간에 안약을 넣는 장면이 한 3-4번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저는 이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워낙 이 영화는 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안개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맞아요. 안개 자체가 조금 뿌옇거나 좀 그런 의미를 내포하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해주는 뭔가 그걸 잘 보이게 하려고 안약을 넣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개가 또 내가 앞을 잘 못 보게 되잖아요. 방향을. 그래서 이 방향성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앞을 좀 똑바로 보겠다는 해준의 의지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거 오늘 고퀄이네. 오늘 좀 맞아요. 그리고 영화가 되게 영화에서도 이 눈이라는 게 엄청 상징적으로 느껴졌던 게 사실 영화가 되게 시청각 예술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느끼는데 거기에서 계속 뭔가 눈에 관한 게 계속 등장을 하니까 저도 관객으로서 이걸 관음을 하잖아요, 영화를. 네네. 그런 입장에서 내 눈을 내가 또 의심하게 되고 계속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포스터도 동그랗지 않나요? 맞아요. 뭔가 눈 모양 처음 등장한 포스터가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픽이 있죠. 또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네요. 뭐 또 영화적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자면 사실 설에는 2번의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결혼의 경우에는 훨씬 나이가 좀 많은 남편하고 어린 아내.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혜준의 부인, 그러니까 정한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는 오히려 어린 아내가 죽었다고 막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뭔가 반대로 뭔가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결말 부분에 조금 미리 언급이 되는, 그쵸, 좀 예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여줬었다. 굉장히 말 그대로 메타포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그 감독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은유적으로 뭔가를 던져주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또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약간 저는 브로커하고 굉장히 또 공통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두 작품 다 물론 이번 칸에서 화제를 받은 것도 있지만 공통점은 일단 경찰 콤비. 맞아요. 그 이주영 배우하고 배두나 배우. 이번에는 고경포 박해일 배우하고 박해일 김신영 배우님. 그렇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해일 김신영 콤비가 제일 좀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딱 그 약간 졸릴 쯤에 한번 딱 나와서 이렇게 영화를 보게 해주는 재밌었어요. 저는. 졸렸다고? 나 하나도 안 졸렸는데. 그래서 중간에 그 데이트 장면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고 나서 조금 이제 지치는데 워낙 러닝 타임도 길다 보니까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공통점은 부산이 로케이션으로 활용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그 계단 중간에 좀 스포일러 가깝지만 특별 출연에 나오는 박정민 배우와 이제 그 박정민 배우를 쫓는 박해일 배우가 나오는데 거기서 뭔가 긴 계단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원래 이게 부산 부전동인가요? 하여튼
그 어쨌든 브로커하고 헤어질 것입니다. 둘 다 이제 부산 로케이션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비슷한 분위기 풍이 굉장히 많이 묻어났었던 것 같아요. 둘 다 또 CJ 영화고.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좀 저도 계단 사용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그 계단에서 이제 형사 후배랑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되게 진짜 미술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샷을 잡았을까 어떻게 연출을 이렇게 했을까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역시 그 연출을 또 보면 그 장면을 그 넘어가는 그 사이 효과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줌을 사용하기도 하고 특히 저는 매치컷을 활용하는 장면들이 또 워낙에 또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또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뭔가 이 다양한 감정들을 또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 말씀하신 트랜지션도 그렇고 저도 네네. 인상적인 인서트가 되게 또 많았어요. 그리고 그 계속 줌아웃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설의 집을 이렇게 훔쳐볼 때 잠복 수사를 하면서 그때 너무 정갈하게 줌아웃이 이렇게 촥 가는데 그게 오히려 저는 설에도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뭐 줌인 줌아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줌아웃은 뭔가 좀 벗어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본능적으로 좀 휩쓸려 가는데 자기도 이제 아내가 있다 보니까 해주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줌아웃을 통해서 뭔가 계속 그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줌아웃이 초반부에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중반부에 줌인이 많이 들어갔던 이유는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들기 때문에 저는 줌인 효과가 더 많지 않았을까. 매치컷은 뭔가 반전의 효과를 좀 많이 이루기 위해서 사용이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보통 이게 줌인이나 줌아웃이 들어가면 그 어떤 보고 있는 대상 있죠. 그 사람한테 가는 게 맞는데 이 영화는 독특하게 이렇게 딱 빠져나오는데 그걸 훔쳐보고 있는 사람인 혜준한테 줌아웃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썼을까? 너무 독특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보편적이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뭔가 전복하고 뭔가 여태까지 봐왔던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는 가장 뭔가 좀 다양한 효과들이 많이 드러나는 느낌? 그것도 그렇고 뭔가 캐릭터의 특징을 많이 깨려는 듯한 느낌도 보였던 게 보통 형사의 그 좀 젠틀한 느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마동석은 완전 그 반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형사의 클리셰를 또 깨버리는 듯한 느낌? 네, 맞아요. 그리고 김신영이 등장한 것도 저는 또 그걸 하나 깼다고 생각해요. 캐릭터의 클리셰를 한번 이렇게 그렇죠. 진짜 깨주는. 김신영 이 코미디언 그러니까 개그우먼 그러니까 이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좀 뭐 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내가 봐왔던 그게 아니니까. 근데 웬걸 생각보다 너무 잘 녹았다. 우려와 달리 너무나도 잘했고 그러니까 역시나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무대에서 연기를 해오신 분들에게 특히 저는 좀 많이 좀 끌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개그도 사실은 무대에서 하는 예술이 기본이 바탕이고 그거를 그냥 카메라로 찍어 나르는 것뿐이잖아요. 맞아요. 앞에 관객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니까 공개 코미디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만들어졌던 연기력이 당연히 뭐 영화 안에서도 녹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개그가 연기 중에 제일 상위에 있는 가장 어려운 연기라고 생각해요. 남을 웃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제 동생도 뭔가 저희 학교 동아리 중에 개그 클럽이란 데가 있는데 연기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거기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개그를 하기가 초심자한테. 그래서 저는 보면서 역시 이렇게 잘 녹는구나. 나도 뭔가 선입견 같지 않고 그냥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제 친구도 이거 보고 나서 김신영 연기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평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김신영 배우님은 진짜 나중에 또 코리가 오면 가셔도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그 봉준호 감독님이 완전 팬이라고 하시던데요. 김신영 배우님. 뭐 클립을 뭐 모아놨다라는 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썰도 들었어요.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 아무튼 저는 되게 감초 역할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신영 배우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연기들도 다 훌륭하고 작품의 그 질이 너무나도 훌륭하다 보니까 영화 이입된 요소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관크를
진짜. 그러니까 나 차라리 범죄도시 이런 영화면 네네네네. 상관없는데 요즘 진짜 사실 영희들 하면서 계속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관객분들에 대한 그런 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관에 찾아와 주시는 거는 제가 뭐 영화인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관람 매너를 좀 지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 적어놨어요. 6월 29일 롯데시네마 부평 5시 6관. 디테일하시네요. 네, 이런 거 다 말씀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번 관크는 무엇보다 그 좀 시리가 아닐까. 시리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네네네. 보니까 그때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 그리고 애플워치까지 다 차고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그 중에 뭐 하나가 반응할까봐 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플 얘기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보면서 애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진짜 봐봐요. 애플 워치랑 그쵸. 아이팟이랑 막 아이폰 다 그냥 애플이에요. 맞아요. 네. 저는 예전에 들었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애플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그 영화도 찍었잖아요. 일장춘몽 단편 영화 찍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애플의 지원을 받아서 좀 뭔가 그런 게 있었나? 왜냐면 그 아이폰으로 찍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도 뭔가 좀 하나의 좀 궁금점으로 남아 있고 뭐 어쨌든 그렇다. 라는 그래서 거고요. 시리 끄고 보세요. 영화 들어가시기 전에. 네, 비행기 맞습니다. 모드 이렇게. 뭐 다시 영화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수사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감을 나누는 혜준과 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탕웨이비가 나왔던 만추 때도 그렇지만 참 대화를 통해서 뭔가 그 녹아드는 멜로는 정말 탕웨이비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초반에 수사 단계에서 그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막 바다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저는 이렇게 대화를 전개해 나간다고 이러면서 엄청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대화를 통해 이제 맞아 들어간다라고 느꼈던 장면은 저는 초밥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그 정한하고 이제 혜준이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왜 초밥 시키지 그랬어. 아예 극초반에. 아예 초반 단계. 아니 초밥 시켜서 먹지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초밥 시켜서 안 먹죠. 그냥 집에서 해 먹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설혜와 이제 혜준이 이제 수사실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수사실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아니 웬걸 초밥도 엄청 좋은 초밥을 시키고 근데 저는 같이 먹는 것까지 괜찮은데 치우는 게 너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 착착착착.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 거지. 맞아요. 두 사람이. 그런 거에 저는 뭔가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터져 나가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장면에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거울에 있는 인물들 둘 모습이랑 그 앞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잡잖아요, 카메라가. 네네네. 그것도 그리고 계속 거울이 나와요, 영화에서. 뭐 화장실 장면이라든지 이런저런 장면에서 초반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저도 그런 걸 궁금증이 많거든요, 영화 보면은. 왜 그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굳이 그렇게 잡았을까? 그리고 포커스 아웃 되는 것도 막 이런 식으로 거울 같이 써가면서 하고 이러니까. 근데 뭔가 아가씨 때도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거울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 있던 장신구들을 통해 뭔가 비춰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저 오픈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 잘 안 나시는구나. 네. 또 거울 하면 갑자기 또 생각나네. PT 최근에 나온 영화가 뭐였죠? 리코리시 피자. 리코리시 피자에서도 거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이제 뭔가 좀 나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게 만드는 좀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뭔가 15세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좀 젊은 청춘들. 그러니까 15세, 25세 거의 9살 10살 차이 나는 그 청춘들의 얘기였다면 이번 헤어질 결심은 이제 완전 어른 영화. 어른이죠. 어른들의 얘기를 다룬. 사실 저는 되게 너무 어른 영화라 좀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어른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렇죠. 어쨌든 뭐 되게 뭐 도구적으로도 장치적으로도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고요. 근데
혜준이 배신감을 느껴요. 음. 예. 첫 사건에 그냥 말 그대로 설애의 말만 믿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네네네. 설애의 이제 조작이었다는 가짜였다는 그 말을 듣고 혜준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138층 그때 딱 예, 그쵸. 단서를 딱 발견하는데 와, 그 뒤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잖아요, 영화가. 네네. 근데 또 138분이라며요, 러닝 타임이. 맞아요. 예, 진짜 숫자를 잘 갖고 노시는. 또 그 두 번째는 13개월 후야. 13개월 후. 아, 그래요? 아, 맞네. 거의 딱 자막으로 뜨는 13개월.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그런 게 나도 그런 걸 발견한 건 변태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또 등장하는 단어가 붕괴입니다. 네, 무너지고 깨어짐. 근데 이 뭔가 붕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붕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마지막 장면에서 모래성이 붕괴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향해가 직접 이렇게 설애가 직접 쌓아올린 그 모래성을 이렇게 파도가 휩쓸리면서 그게 붕괴가 돼요. 네네네. 사실 그게 자세히 보면 뭔가 모양새가 산 같기도 하고 그 안에 빠져주고서 진짜 아예 사라져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게 저는 거기에서 또 붕괴가 한 번 더 등장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의 붕괴도 있고 사라지면서 붕괴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실 저희 그 영일이들이 그 오늘 처음으로 대본을 제가 38회차까지 대본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저희 패널분들한테. 근데 오늘 대본을 공개했거든요. 네. 근데 나도 이게 모래성 적어놨거든. 네. 그거 좀 통했네요. 그래서 저는 그 모래성이 진짜 말 그대로 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영화에서도 산이 나오잖아요. 산도 나오고 그 배경도 산 모양이잖아요. 그 배경지 그 사람 설의 집에 있는 벽에 엄청 예쁜 산인지 바다인지 모르겠는 그런 게 등장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계속 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산과 바다에 대한 얘기를 또 계속 대화로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상 1부는 산이고 2부는 바다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두 인물이 각각 산과 바다가 아닐까요? 그 혜주는 되게 원칙적이고 좀 이런 산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반면에 아니요. 혜준이 원래 해자가 바다였죠. 근데 일단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 산이고 오히려 그 성격의 캐릭터에만 비춰봤을 때는 산이고 오히려 그 바다는 되게 자유롭지만 동시에 좀 위험하잖아요. 언제 거기서 빠져 죽을지도 모르고 끝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는 설애랑 좀 더 닮지 않았나. 아니 설애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저도 잘 몰라요. 설애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요? 설애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설애가 뭔 뜻인지 모르겠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찾아봐야겠네 나중에. 설애. 저도 뭐 어쨌든 다시 또 들어가면 그 붕괴라는 의미가 그 뭔가 이제 마지막 그 모래성 마지막 장면에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장면에서 붕괴라는 게 이어졌고 맞아요. 또 그 모양이 또 산 모양이다 보니까 산이 무너지면서 산과 바다가 뭔가 함께하는 뭐 그런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저도 그거에 되게 공감하는 게 그 산과 바다가 방금 제가 캐릭터랑 되게 비슷한 상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둘이 원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바다 가까이에 산은 있지만 그게 공존하면 안 되는 느낌? 따로따로 계속 보잖아요.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이런 질문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거기에서 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결국 원하던 대로 운명을 했다. 설애는. 그 초반에 그 대사처럼. 네네.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찾아보고 아직도 이제 다 안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고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이 얘기도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사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계기는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안개라는 노래입니다. 네, 1967년에 이제 발매가 된 이제 정훈이 선생님의 이제 안개라는 노래인데, 전 사실 별명이 아재입니다. 네, 제가 스스로도 자부할 수 있지만 옛날 노래 많이 들어요. 저는 이런 노래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모티브가 돼서 나왔다 보니까. 백만송이 장미 전 이거 듣고 어느 영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백만송이. 맞아요. 저 할머니가 그 노래 좋아하시는데 이 노래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이미 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간 영화 자체가
되게 고풍스러운데 또 뭔가 대한민국이 뭐 아재틱스럽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데서 있어. 막 원전에서 완전 막 잘하는 막 아니, 뭐 그런 데서 있잖아요. 뭔가 되게 이런 뭔가 아재틱한 유머가 너무 녹아 있는 게 감독님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좋아하시는 것 근데 같아. 저는 안 웃겨요, 사실. 근데 전반적인 또 미장센이나 색깔풍을 보면 완전 프랑스의 또 느낌도 많이 나거든요. 제 친구도 딱 이거 보고 저한테 나와서 전화하면서 이거 한국 영화 맞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와, 이거 너무 때깔이 곱다. 너무 때깔이 진짜 말 그대로 세공했다라는 것 좀 진짜 일일이 빚어내니까요. 그게 너무나도 인상 깊었고. 뭐 어쨌든 영화의 좀 1부와 2부를 나누자면 사실 2부의 시작은 13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 해준하고 설애가 이제 그러니까 미결로 남게 된 미결 사건으로 남게 된 그 이후에 13개월 후가 이제 펼쳐지는데 여기서부터 놀랬던 건 저는 사실 탕웨이 배우의 그 발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13개월 후예요? 저는 그냥 둘 다 그냥 그게 그거 같았는데. 그래요? 저는 왜 이렇게 발음이 진짜 좋아졌다. 이거 일부러 노리고 한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저는 그 초반에 그냥 캐릭터 설정에 그냥 한국말을 잘 못하는 서툰 중국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어서 그냥 발음은 뭔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그 눈빛으로 좀 더 말하는 배우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탕웨이는 그냥 그 로맨스 그건 진짜 끝내주죠. 그 이후에 이제 또 김신영 배우하고 이제 서현우 배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저는 아까 김신영 배우는 언급했으니까 서현우 배우님은 저는 블루칩이라고 봅니다. 진짜. 서현우 배우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죠? 그 중간에 중국어를 하시는 그 폭행을 당하는 그 씬이 있었어요. 중국인한테. 그분이 서현우 배우님이에요. 기억나. 그 빨간 옷 입고 있었고 탕웨이가 그 장면인가요? 그런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장면인가요? 네, 그 서현우 배우님이 저는 그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도 워낙 또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굉장히 또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시는 독립 영화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눈에 정말 확 왔는데 이번 박찬욱 감독 영화에도 서현우 배우가 나온다. 진짜 이거는 조연들이 장난 아니에요. 특별 출연 명단 불러드리면 뭐 박영우 배우님, 박정민, 유태호, 고민시, 이학주 뭐 박정민 배우. 산호역.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 연기가 되게 짧게 나오는데 근데도 그 순간 박정민이다 이러면서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고민 씨가 어디에 나왔죠? 고민 씨가 무녀 역할로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고. 설애 부부가 이제 이포에 온 이유. 이포는 가상의 도시입니다. 네, 그 해준도 이제 관할 지역을 이제 이포로 옮기게 되면서 어떻게 보니까 또 우연찮게 설애 부부도 이제 이포에 오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포에 온 이유가 일도 있지만 뭔가 안개에 대한 또 얘기를 해요.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안개에 대한 완전 그 얘기 하면서 사실 안개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작은 물방울이 이제 부옇게 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뭔가 이 두 사람의 상황도 좀 떠 있는 그런 그렇죠. 뭔가 거죠.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게 결말되지 비도 않은 비도 아니고 맑은 것도 아니고 안개처럼 떠서 이게 되게 저는 안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안개가 끼면은. 그래서 이 영화의 방향성을 자꾸 어딘가로 갈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주는 장치였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정말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연결 짓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하필 또 해준의 관할 지역에서 또 살인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설애와 연관된 사건이었고요. 근데 설애의 말이 후반부에 더 와닿았죠. 뭐 이렇게 해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또 만날 수 있으니까라며 하면서 사실상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던지는 해주는 위에 약간 그런 식의 또 언급과 행동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로맨스 영화라고 하면 진짜 막 뭐 찐한 뭐 키스신이 나오고 뭐 배드신이 나오고 맞아요. 뭐 아니면 진짜
뭐 대만 영화 같이 뭐 청춘물 막 파릇파릇 막 그런 느낌 날 그런 수도 사랑 있는데 영화가 많죠. 이번 헤어질 결심은 저는 또 새로운 결의 사랑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른스러운 영화처럼 느껴졌던 게 이게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대사가. 근데 그 전화 내용에 사랑한다 라는 단어가 정확히 없어요. 그래서 혜주는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했었나. 그 녹음 파일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숨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용의자라는 거를 숨기고 결정적인 범행 증거를 은폐하는 건데 그렇게 그 사람을 감싸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사랑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멜로 영화에서 보면 항상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사랑해. 이거잖아요. 사랑해. 나 널 너무 좋아해. 사랑해. 이런 단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헤어질 결심은 그렇게 뻔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또 사랑이 겉으로 이렇게 말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그 이상의 다른 행동들이나 또 그 사람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 그 이상의 것들이 있으니까 이 영화는 그걸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복잡한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무언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또 사실 두 사람의 위치를 보면 그렇죠. 해주는 형사고 설애는 용의자예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해주는 뭔가 설애에게 계속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예. 근데 사실 그 의심이 사랑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했나요? 그런 의심까지가 이제 번져가는 거죠. 예. 근데 후반부에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뛰어넘고서 오히려 자신의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더 달려가는 거니까. 예. 맞아요. 근데 수사랑 사랑에 빠지는 그 과정이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계속해서 뭐 그 사람을 봐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이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계속 추적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렇죠. 막 망원경 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 스릴러 이 영화의 장르가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미스터리, 스릴러, 로맨스, 드라마, 멜로 막 이렇게. 뭐 멜로. 거의 박찬욱이 새로운 장르를 하나 만든 느낌인데 이 미스터리랑 스릴러 동시에 로맨스를 엮은 게 진짜 신의 한 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까 친구분들하고 대화하셨다고. 네네네네. 뭐라 하시던가요? 그냥 전반적으로. 일단 그 친구가 렌즈를 못 썼는지 막 찾아보고 카메라 못 썼는지 찾아보고 이러면서 자기는 탕웨이 언니랑 진짜 그 옆에 차 옆에 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냥 그 탕웨이 배우님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너무 연기가 좋다고. 그리고 그 옷 입은 거? 배우가 등장하는 그 드레스들 있죠. 영화에 등장하는 드레스들. 그 색깔 얘기도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 뭔가 청록색인데 녹색이 너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녹색 안에는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다. 원래는. 청록색.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 불에 건너라라고 하는데 사실 파란 불에 건너라라고 하는데 그거 초록색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그 색깔 그렇네. 네. 그러면 또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네. 산은 초록색이고 또 바다는 또 파란색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이야, 그렇군요. 그렇죠. 야, 그런 톤을 막 하면서 전화를 1시간을 넘게 했어요. 야, 참 이건 너무 고품격이야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너무 고품격인데 뭐 좋고요. 방금 그 해석이 되게 좋네요. 산과 바다의 색깔도. 아주 좋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그 녹음에 대해서 이제 설애가 이제 녹음한 것 중에는 이제 막 뭐 아무도 못 찾게 해줘요. 뭐 깊이 뭐 빠져서 뭐 아무도 못 찾게 해줘요.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전 진짜 예상치 못했던 결말이었어요. 저는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봤어요. 이 영화는 사실 그건 들었어. 그러니까 누구가 죽는데 그러니까 주인공 둘 중 하나가 죽는데란 말은 들었거든요. 그냥 뭐 그렇게 해봤자 뭐 여주인공이 아파서 알아서 죽거나 뭐 형사가 뭐 총 맞고 그냥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웬결? 웬결이에요. 어머 웬일이야 이게.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장면이 죽는 장면인데 직접 들어가서 죽잖아요. 이렇게 파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만조의 바다에서 노을이 이렇게 삭힌 장면에 막 들어가는 길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 로케이션 자체가. 그리고 그 대사가 계속 연결되는 느낌? 이 영화 앞에서 녹음 파일 안에 들어있던 아무도 모르게 죽겠다. 원하던 대로 운명했다. 약간 이런 거랑 계속 연결돼서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뭔가 자라 때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뭔 자라가 나와? 뭐 거북이가 나와? 네네네. 막 그랬는데 또 물려요. 맞죠. 손을 물리죠 이렇게 혜준이. 근데 물리는데 나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옛날 스펀지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 자라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에 담가야 돼요. 원래. 진짜 물에 담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라가 알아서 놔줘요. 이 물린 거를. 이게 내 기억에 스펀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잡학 다식하시네요. 갑자기 뭐가 물렸다고? 이거 왜? 그러니까 나는 어느 감독도 허투루 샷을 안 넣는다 생각해. 그 샷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자라에 물렸네. 야 이거 뭐 있다. 이거 뭐에 물린 거다. 아니면 전 진짜 자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나왔네 이러고. 아니면 설애한테 물린 건가? 지금 물려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한번 뭔가 바다에 담글 것 같긴 한데 했는데 스스로 가는 영원히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자라가 그러니까 설애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었는데 네네네네. 이제 뭔가 이제 놔줘야 되는 그럴 것 같으니까 스스로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서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도 굉장히 영화를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진짜 그렇네요. 이게 자라는 저는 왜 등장하지? 그리고 좀 몰랐으니까요.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자라가 빠진다는 걸. 근데 듣고 나니까 진짜 하나씩 더 이렇게 꿰어지는 느낌이네요. 혜준도 또 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별을 맞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마지막 그 시퀀스는 제가 봐왔던 그 어느 영화보다, 그러니까 저는 라라랜드를 제 인생 영화로 생각하는데 라라랜드 때 그 봤던 그 감동, 마지막 시퀀스에서 똑같이 느꼈어요. 와, 막 이랬어요. 이걸 이렇게 찍었다고? 라고 진짜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저도 그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하나 나중에 굿즈로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약간 배지로 만든 거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약간 바다하고 산 해가지고 배지로 해가지고 CGV 분들 그래도 좀 해주세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사실 가장 큰 미결 사건은 저는 사랑이었다. 많은 미결의 사건이 있었지만 사랑이었고, 결국 또 혜주는 설애와 또 본 아내까지 둘 다 잃게 되는 그렇게 됐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의 시작에는 결심이 필요할 수 있지만 결심이 필요하지 않지만 헤어짐에는 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이라 이 제목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는 산과 바다 이렇게도 괜찮았어요. 그럼 너무 아재 같지 않나요? 그래요? 네. 산과 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또 크레딧이 굉장히 또 인상 깊었어요. 엔딩 크레딧에는 친절한 금자 씨처럼 등장 순서대로 이제 배우 크레딧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봤고요. 뭔가 확실히 이번 영화는 일단 양현욱이 봐왔던 박찬욱의 영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 기존의 느낌, 그 작품의 느낌들이랑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는 뭔가 좀 강렬하고, 그러니까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뭔가 좀 강렬한 스토리와 막 강렬한 뭔가 색감으로 뭔가 확 휘어잡는 그 매력이 기존에 있었다면 이번 헤어질 결심은 뭔가 확 휘어잡는 거라기보다 뭔가 푹 스며드는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했지 않았나. 마침내. 이제 도달한 거죠, 경지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힘으로 막 잡는 듯한 느낌보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향수가 있는데 네네. 예전에는 이제 뭔가 강한 향수로 뭔가 페로몬 막 그런 식으로 뭔가 그쵸. 됐다면 이번에는 뭔가 은은하게 이제 그게 맞아요. 확 잡아끄는. 영화 대사 중에서도 잉크처럼 번진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영화가 딱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을 이렇게 은은하게 우리도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얘기를 하고 하겠지만 영화를 볼 때 딱 그 순간에서 끝나는 영화들이 있는데 아 강렬하다 이렇게 느끼고 끝나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거는 곱씹으면 곱씹고 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나한테 이렇게 번지는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모든 걸 이해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그쵸. 한 생각이 두 번은 들고요. 봐야. 한 두세 번 봐야지 이제 뭔가 확실히 뭔가 갈피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드는 영화가 헤어질 결심입니다. 박해일 배우는 이제 7월 27일에 이제 한산 연기 출연하고 이제 행복의 나라로는 아직 그 개봉 미정 상태지만 대기 중에 있고 탕웨이 배우는 이제 원더랜드 김태용 감독이 김태용 메가폰을 잡은 원더랜드가 이제 개봉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영화가 전반적으로 저는 뭐 흥행에 성공할까를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미지수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평가가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 약간 브로커하고는 좀 달라. 맞아요. 네. 이게 또 브로커랑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브로커는 좀 언어 때문에 제가 보기가 네네. 힘들었거든요. 되게 뭔가 일본 영화를 번역한 투의 대사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영화는 와 너무나도 수필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대사를 진짜 잘 쓴 것 같았고 나중에 또 찾아보니까 탕웨이 배우가 그 약간 우리 어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어 대본, 영어 대본, 한국어 대본 이렇게 세 개를 두고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세심하게 대본에 신경 쓴 영화가 아닐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평점하고 한 주평 이제 시간 들어갈 차례입니다. 저는 평점 8점. 저번 탑권은 9점, 이번엔 8점. 한 주평 안개 속 바닷길입니다. 왜 안개 속 바닷길인지 아시나요? 왜일까요? 안개 속은 말 그대로 안개 속이고 바닷길은 그 바다가 그 박해일의 페일이고 그 길은 탕이 웨이해가지고 바닷속 안개길. 진짜. 안개 속 바닷길. 왜냐면 또 바닷길로 들어가는 또 설이기 때문에. 가시죠. 굉장하네요. 저희 게스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평점 한 주평. 9점이고요. 네네. 나에게는 아직 미결인 영화로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미결인 영화. 왜냐면 저는 이 영화를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곱씹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1점은 나중에 다시 보고 네네. 올리려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또 게스트 이렇게 둘이서 이게 이걸 뭐래 독대라고 하나요? 네, 약간 쉽지 수사 장면 않았어. 같지 않나요? 그 수사하듯이. 저도 이런 경험 처음인지라. 저도 이걸 처음 하러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굉장히 둘이서 하게 돼가지고 좀 좀 재밌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화도 너무 좋은 영화라서. 네. 39회 차입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 이제 40회 차로 이제 돌아오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같이 참여해주신 우리 수빈 씨 그리고 저 현욱 씨까지도 모두 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